Have you ever felt? Are you listening? Damn.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영어 듣기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설립한 이론입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가거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통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안 들리는 이유가 발음을 못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전치사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강조를 안 해서 그렇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영어 듣기 정말 어렵죠? 영어 듣기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영어 듣기가 잘 안 되니까 문법, 단어, 받아쓰기, 따라읽기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지만 언어 학습의 자연스러운 순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실험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듣기를 하는 이유는 소리 자체를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감정에 따라 변하는 박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좀 어려운가요? 만약 본인이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를 아침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저녁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소리 자체에 신경 쓰면 오히려 들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박자에 신경 쓰면 외국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외국어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국어처럼 들리게 되면 소리를 듣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만약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문맥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외국어가 모국어처럼 편하게 흡수되었을 때 소리 자체가 통째로 흡수되면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발음이나 억양도 인식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원어민이 만든 박자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전에 알던 문장을 그 박자에 맞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그 박자를 잃어버렸죠. 다시 한국어 박자에 익숙해졌어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죠. 저는 이 차이를 유튜브를 보면서 좁혀갔어요. 유튜브에 있는 관심 있는 영상들을 무자막으로 봤어요. 왜 미국 드라마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러 갔을까요? 자, 드라마는 구조적으로 시청자와 거리가 있어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위치와 카메라의 위치가 거리상 차이가 있고 배우들도 카메라를 보면서 연기하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이 아닌 이상 빠져들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중하기가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중하기가 편해요? 전자가 더 집중하기가 편하죠. 마치 화상 채팅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에 가면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스토리 타임이라고 하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을 블로그라고 해요.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가벼운 소재를 담고 있어서 몰입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대화할 때는 100% 언어에 의존하지 않아요. 의외로 비언어적인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죠. 그 비언어적인 부분이라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뉴스는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라서 감정이 거의 배제가 돼요. 소통한다기보다는 공부한다는 느낌이 크죠. 자, 그럼 박자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박자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그리고 박자에 익숙해지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예를 들면 랩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모국어라서 소리는 들리긴 하지만 특유의 박자감이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야 소리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죠. 사투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군대 가서 사투리가 심한 대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만약 어떻게 발음하는지 소리 자체를 들으려고 했다면 계속 안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박자에 익숙해진 이후 내용이 통째로 들어오는 경험을 했죠. 만약 문자를 통해서만 언어를 학습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나 학교를 다니지 못한 노인분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문자를 모르지만 박자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죠. 애들을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사실 발음에는 표준이 있지만 우린 표준대로 발음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고 심지어
같은 단어를 같은 사람이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를 예를 들어 볼까요? 표기상으로는 떡, 개이지만 우린 이런 식으로 발음 안 하죠. 어떻게 라고 발음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감정 상태에 따라 발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어떻게 그런데도 우리는 다 알아듣죠.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서 그런 걸까요? 그것보다 박자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면 소통이 가능해요. 하지만 단순히 시험 볼 때처럼 이용하려고만 하면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마 학습 방법이 다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